부동산 상승 요인으로는 전세와 분양이 있습니다. 앞전에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좁아져서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분양도 상승기 때 상승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분양이란 건설사가 조감도, 즉 이렇게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 다음 청약을 하거든요. 건설사는 그림만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멋지게 지을 거라는 그런 상상력을 부추깁니다. 상승장에는요, 분양은 최고의 투자 수단이 됩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분양은 상승을 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분양은 상승이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상승한다. 딱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전후 관계를 잘 따져서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부동산은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오늘은 상승장의 분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상승장이란 집값이 오를 때입니다. 전세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 호가를 끌어올리게 되고 전세가 늘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지는 못합니다. 전세가 상승의 신호가 되려면 가장 먼저 앞전에 긴 하락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4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락의 기간이 4년에서 5년, 이 기간이 내리상창 하락을 하는 기간이 아니고요. 하락과 정체하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어떤 분이 지금은 전세와 매매 가격이 좁아졌는데 왜, 왜 그런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단지 1년, 2년 전보다 전세 가격이 올라간 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부동산은 긴 기간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사이클은 긴 흐름을 가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매매 가격이 끌어올릴 만한 전세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요인을 봐야 되지만 첫 번째로는 하락 기간이 길지 않았고요. 내가 살 때는 나 다음에 살 사람이 있냐는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없는 시기고요. 이제 무주택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작인데 이 무주택자들의 이동할 수 있는 수요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거 2020년, 21년에 그분들이 많이 사셨거든요. 다시 분양으로 넘어가서 상승장에 분양을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부동산 매도는 적어도 2년을 가져가야 됩니다. 단기 매도를 하게 되면 세금이 과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내가 현재 집주인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권 청구를 하게 되면 4년을 가져가야 됩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권 청구를 하게 되면 2년을 더 살 수 있음을 말하거든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 것 말고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년, 내가 투자자라면 4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4년 있다가 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해야 돼요. 계약 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 세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실거주한다는 것 말고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년 또는 4년 후에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동산은 4년에서 적어도 2년을 가져가야 되는데 분양이라는 거는 전매라는 게 가능합니다. 전매라는 건 만약에 내가 청약에 당첨되거나 또는 청약받은 사람에게 내가 분양권을 샀어요. 그랬다가 다시 팔 수가 있는 게 전매라고 하는데요. 전매라는 게 단기 매도가 가능합니다. 투자라는 효율을 따지거든요. 단기 투자로 몇 천을 벌 수 있는 상품이 바로 분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는 규제와 완화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던 시기에는 분양권이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고, 전매 제한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지만, 앞서 말씀드린 하락장이 길어지면 이 분양의 규제도 모두 다 없어지게 됩니다. 상승장이 시작되면 투자자들의 그리고 눈치 빠른 사람들이 분양시장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는 2, 3년, 4년 후에 새 아파트로 되는 거고,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보다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계약금이 10%만 있으면 되고,
또 가장 장점인 단기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연봉이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되는데 상승장에서는 이걸 몇 달 만에도 볼 수 있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몇 달 만에 연봉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제 욕심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은 결국 사람의 욕심이 커지게 되면 상승기가 오고요. 반대로 사람들이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하면 하락장이 오게 됩니다. 부동산은 크게는 사람에 의해서 사이클이 발생하게 되고 상승의 요인으로는 전세, 그리고 분양 때문에 가속화를 시킵니다. 반대로 하락 요인으로 또 분양이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승장 때 분양이 왜 하락기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반대로 하락기가 되면 분양을 많이 하게 되면 앞전에 또 분양하는 물건들이 많다 보면 이게 쌓이고 결국에 분양은 짓기 전에는 화랑이 되지만 결국 짓고 나면 이 물건이 생기고 거기에 막상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누적되게 되면 나중에는 집값의 하락의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그 앞단과 지금 전후 관계를 생각하면서 지금이 상승장 흐름으로 갈 건지 하락장 흐름으로 갈 건지를 생각해야 됩니다.